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스토리 강좌 1편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 웹툰 스토리 강좌는 조금 길게 갈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기 쉽게 제목을 좀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그로를 끄는 제목을 달까 했지만은 필요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는 제목을 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깔끔하게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만들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캐릭터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캐릭터 스토리의 기승전결이라던가 뭐 3단 구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웅의 일대기를 통해 배우는 스토리 만들기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캐릭터 설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이 웹툰 스토리 만들 때 그래도 아무리 캐릭터 만화라고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뭘 전달하고 싶은가, 이것을 이제 이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뭘 전달하고 싶은가를 주제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작가의 말이 너무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작가의 말이 너무 튀어나오면은 사람들이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몰입도가 깨지고 그리고 캐릭터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되게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그 작품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은근하게 그 백그라운드에 캐릭터의 행동이라던가 대사로 은근하게 전해져야 돼요. 작가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당한 예시를 들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작품을 약간 까는 게 될까봐 좀 망설여져서 그냥 언급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들 때,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 때 사건 위주로 할 거냐, 캐릭터 위주로 할 거냐로 갈리는데 사건 위주인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가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요새 뭐 말이 많은 코로나를 잡아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상황을 이제 그걸로 해서 창작을 하고 싶다 하면은 사건 위주가 되는 거겠죠. 그 좀비도 일종의 사건 위주물이죠. 좀비가 갑자기 창궐했고 사람들은 그 좀비를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너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서바이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사건 위주가 되는 거고 캐릭터 위주는 요새 흔히 있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것들이 이제 캐릭터 위주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만화 하면 어떤 캐릭터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이 이제 캐릭터 위주의 만화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캐릭터의 매력을 아주 잘 드러내야지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좋아하고 그 캐릭터가 하는 모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캐릭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응원하고 싶어지고 이제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었을 적에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사건 위주의 만화는 좀 연령층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캐릭터 위주의 만화는 연령층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고,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모든 장르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저연령층,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캐릭터의 매력을 최대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연령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캐릭터의 매력도 매력이지만은 그 캐릭터는 공감대를 사는 캐릭터로 설정하는 게 좋고 사건을 좀 디테일하게 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것도 특정 작품을 언급하고 싶지만은 그래서는 약간 디스가 될 수가 있고 칭찬이 될 수가 있고 좀 여러모로 애매해지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만 있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와 어떤 캐릭터를 다뤄보고 싶어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어떤 캐릭터를 다뤄보고 싶어서 하는 출발은 이제 패러디가 제일 많죠. 어떤 작품을 봤는데 어떤 특정 캐릭터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캐릭터가 이러한 저러한 거를 하는 게 보고 싶어. 근데 오리지널 스토리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자기가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제 막 내가 보고 싶은 장면들을 막 짜서 그려내는 거죠. 그런 패러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캐릭터의 인기로 먹고 사는 작품인 거고, 이제 어떤 사건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 사태나 코로나 사태 같은 이렇게 중대한 사건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그 사건 자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 특정 상황에 캐릭터를 던져 넣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보는 것들이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영화 중에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눈먼 자들의 도시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눈이 안 보이게 된다라는 이제 설정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세기말 같은 거랑 비슷한데 좀 눈이 안 보이게 된다는 설정이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사회를 재구축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쓸 것인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고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없어지고 그런 것은 일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싹둑 잘라져 있습니다. 전혀 본편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멀게 된 바이러스에 우왕좌왕하는 것 자체가 스토리니까요. 그래서 한번 저도 좀비물이라던가 그런 세기말 설정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이제 만들려면 저는 캐릭터 설정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설정을 한번 해보는 거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캐릭터의 성격을 파악하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만든 캐릭터의 성격을 잘 모르면은 이 캐릭터가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활약할 수 있는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만든 캐릭터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캐릭터가 막 활약할 수 있는 적절한 에피를 못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캐릭터 프로필을 만듭니다. 보통 이거 안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하세요. 왜냐하면 캐릭터 프로필을 만들면서 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내가 이걸 빼먹었구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프로필을 만들고 캐릭터 이미지를 이제 잡고 이제 캐릭터 이미지를 잡을 때 보통 다른 웹툰 캐릭터의 이미지를 좀 참고하던가 좀 이런 캐릭터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졌나 아니면 특정 연예인의 이미지를 따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세고 강한 캐릭터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마동석님이 계시죠. 그래서 힘세고 하지만은 다정한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마동석 씨 이미지가 많이 차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많이 맡으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잡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반전으로 캐릭터가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데 외모를 일부러 심플하게 아니면 평범하게 설정하는 일도 있어요. 원펀맨처럼. 원펀맨 이미지만 봐서는 그냥 대머리 코스프레이어죠. 근데 실제로는 세계 최강이라는 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캐릭터 이미지를 반전되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시로 신데렐라, 로미오와 줄리엣은 좀 그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빼고 신데렐라만 가지고 캐릭터 프로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프로필을 제가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여기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캐릭터 프로필 시트를 만든 김에 이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파일은 이거 그리고 워드 문서는 요거인데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이런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할 필요는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채우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굳이 다 안 채우셔도 되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데렐라의 캐릭터 프로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은 신데렐라. 나이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이제 결혼 같은 걸 할 수 있는 나이니까는 적어도 17살은 되었겠죠. 이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만들어진 시대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쯤 됐을 거예요. 성별은 여자고 종족은 인간이고 이게 종족을 왜 넣었냐면은 판타지 설정을 하시는 판타지나 SF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족을 넣었습니다. 가족 구성은 아버지, 새엄마, 새언니 1, 새언니 2 그리고 반려동물은 없고 아마 왕자가 그렇게 단숨에 반한 걸 보면은 아마 보통 키에 그 시대상으로도 봤어도 160cm 정도의 몸무게는 한 말랐을 테니까 50kg 이하겠죠. 한 48kg로 합시다. 그리고 혈액형은 모르겠지만은 소심한 걸로 봐서는 아마 A형일 걸로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자기네 저택이겠죠. 그리고 이제 직업은 지금 귀족의 딸이지만은 하녀 일을 하고 있어요. 귀족이지만 하녀 일을 함. 그리고 이제 목표나 소원, 꿈. 목표, 소원, 꿈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목표 혹은 소원 혹은 꿈 이거를 이제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이제 자신한테 별로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그리고 새엄마와 새언니가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살아 돌아오는 거. 그리고 새엄마의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옛날 생활, 그러니까는 지금 2세기, 21세기는 아니지만은 아직 여성 인권이 낮을 때는, 그러니까 가족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결혼이랑 마찬가지죠. 딱히 취미가 뭔지는 이제 나오지 않아서 요건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 같은 거는 이제 딱히 없죠.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 아버지, 어머니, 새엄마 이렇게 있고, 가족과 소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나쁘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죠. 그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새언니들은 이 신데렐라를 어떻게든 못 괴롭혀서 안달이죠. 제 생각에는 거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친구는 아쉽게도 없죠. 신데렐라는. 좋아하는 것은 글쎄요. 그냥 귀족 여자애니까 대충 예쁜 드레스나 확실히 드레스 같은 거를 입었을 때 좋아했으니까요. 예쁘게 꾸미는 거. 싫어하는 거는 아마 새엄마와 언니들이겠죠.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는 없고 내향적이겠죠. 왜냐하면은 외향적이고 굳센 성격이면은 새엄마와 언니들이 괴롭혔을 때 거기에 맞대응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트라우마는 아마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가? 아마 특별한 재능은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 못할 비밀이 있는가? 특이한 버릇이 있는가? 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 프로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라면은 이거를 제가 패러디를 한다면은 신데렐라는 17살이고 이제 아버지, 엄마, 새언니가 있고 사는 곳은 저택이고 귀족이지만 하녀 일을 함. 그리고 목표 소원은 이제 새엄마의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라면은 이거를 패러디했을 때 언니들에게 한 방 먹이는 것.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은 이제 없고 가족과 사이가 나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다. 그리고 친구가 많은가 적은가 이게 없다. 근데 저는 친구가 있다로 할 것 같아요. 베프가 한 명 있다. 그래야지 굉장히 이야기가 풍부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것은 딱히 없고 야망. 그리고 가문을 물려받는 것. 저라면은 여자지만은 그 가문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받으면은 분명히 새엄마 쪽으로 가문이 넘어갈 테니까요. 그러면 정말 신데렐라의 인생은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내 캐릭터를 다 만들었으면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것은 일본에 있을 때 소년 점프를 볼 때 거기 앙케이트 엽서에 써있던 말인데 그 좋아하는 작품이 무언가, 그 좋아하는 작품의 캐릭터가 누군가, 그리고 그 캐릭터와 친구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원물이나 보통 만화의 경우에는 이 캐릭터와 친구하고 싶은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로맨스물인 경우에는 이 캐릭터와 연애하고 싶은가, 사랑하고 싶은가 그것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과연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으로 대입해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친구하고 싶은 성격인가, 연애하고 싶은 성격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싫다면 어떤 부분이 왜 싫은가, 그런 것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캐릭터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가,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캐릭터의 이거는 호감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호감 가는 캐릭터를 만들려면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뭔가 예시를 들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정 작품에 대한 디스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작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도 저작권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한 거를 그 바탕으로 좋아하는 작품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캐릭터와 친구하고 싶은가, 연애하고 싶은가, 호감도, 싫다면 어떤 부분이 싫은가, 이 캐릭터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가. 그래서 이 캐릭터의 호감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모든 만화가 다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특수한 장르도 있고 스릴러나 아니면은 호러인 경우에는 일부러 캐릭터를 비호감으로 만들기도 하니까요. 장르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만은 저는 보통 일반적인 상업적인 만화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호감도는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수입이 들어와서 영상 제작하는데 대단히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1대1 웹툰 개인 가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SJ4DU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1대1 웹툰 가회 공지글을 따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물론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